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 우버 X 라지입니다. 많은 기사님들이 운행하고 계시고 관심 있는 분들도 많으시죠. 저도 X 라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정리할 겸 그리고 예비 개인 택시 기사님들은 이런 걸 참고해 두시면 좋다라는 얘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버 얘기한다라고 해서 우버가 좋다. 자, 이거 아닙니다. 분명히 항상 얘기 드리지만 지금 한국에서 중형 택시로 매출이 가장 괜찮으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전기 택시 가장 저렴한 거 구입하셔서 카카오 가맹 가입하시고 하루에 11시간에서 12시간 꾸준하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열심히 타면 매출이 가장 잘 나옵니다. 물론 그거보다 더 많이 하면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에 우리 기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최대 한 12시간 정도가 최고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쉬는 날이 적게 적으면 한 2일에서 3일 쉬시고 많이 쉰다 하더라도 한 5일 미만으로 쉬시면서 꾸준하게 타시면 매출은 걱정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개인 택시를 하면 참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게 가라는 대로 가기 싫은데 가기가 점점 싫어집니다. 왜? 머리가 굵어지거든요. 이게 생각이 많아지고 머리가 굵어지고 아는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개인 택시 기사들은 매출이 감소하는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는 매출이 가장 좋을 때가 회사 택시 처음에 입사하고 이제 적응하는 한 두세 달 뒤, 개인 택시도 마찬가지로 시작하고 한 1, 2년 차가 매출이 가장 괜찮습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점점 게을러지죠. 그래서 우리가 강제로라도 좀 발을 묶고 일을 하기 위해서 택시는 살 때 가급적이면 대폐차 할 때 풀할부를 땡기는 겁니다. 원래는 이 부담이라도 있어야지 사람이 좀 열심히 하거든요.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미리 얘기 드립니다. 저는 우버를 좋습니다. 지금 아주 가장 최고입니다. 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카카오 가맹을 11시간, 12시간씩 못하겠다라는 기사님들 중에서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그 중에서 이제 우버 X 라지는 꽤 괜찮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요건 이제 뒤에 다시 한번 하고 일단 우버 X 라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버의 메뉴 중에서 캐리어가 일정 이상 실려지는 보통 한 3개 이상 실려지는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세단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소나타, K5, 그랜저, K8 다 되지 않습니다. EV4 전기 택시 같은 경우에도 되지 않습니다. SUV형 혹은 CUV형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진에 이런 스포티지 같은 것들 물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소나타에 캐리어 3개 실을 수 있는데 그랜저에 3개, 4개도 실으면 실으시는데 맞습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게 사업자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걸 존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약간은 좀 큰 형태의 트렁크에 짐이 좀 더 많이 실리는 차량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는 아이오닉 5가 있을 것이고 아이오닉 9도 되겠죠. 그건 확실하진 않습니다. 아이오닉 5는 되겠죠. 그 다음 기아에서 EV3, 그 다음 EV5, EV4는 안 됩니다. 그 다음 EV6, 얘들은 확실하게 되고 그 다음 EV9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예전에 니로 같은 것들도 있겠죠. 그 다음 KGM의 토레스, 코란도 되고 그 다음에는 르노의 QM6, QM5 이 차량들도 되고 그 외에 테슬라의 모델 Y도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우버를 가입할 때 사진 찍어서 이렇게 등록을 하잖아요. 그렇게 등록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그 차량이 그대로 우버 라지, X 라지를 콜 밖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별다른 걸 하지 않아도 그냥 차 등록만 정상적으로 우버 X 라지 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우버 X 라지에 우리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X 라지를 가입하는 게 아니고 우버를 가입하면 내 차가 자동으로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근데 아마 이런 기준은 이제 미국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운행되지 않는 차량들이 있잖아요. 그랑콜레오스나 PV나 이런 차량들은 우리가 그냥 보면 분명히 야 이건 많이 실리잖아 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우버에서 자동으로 등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개별 신청을 해야 된다. 개별 신청을 하면 검토를 하고 처리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5 같은 경우에는 안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각자가 알아보셔야 되고 알쏭달쏭하다 모르겠다 난 확실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딱 우버에서 지정해주는 되는 차들 위주에서 구입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포티지 이런 경우도 당연히 되겠고 토레스 되고 EV 되고 EV4는 안 됩니다. 그래서 EV4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한 편이니까 이걸 뽑아서 카카오 가맹으로 열심히 타는 게 좋겠죠. 그 다음 테슬라 모델 Y 되고 그 다음 토레스 이런 식으로 되는 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X 라지의 목적은 공항이나 장거리 그러니까 캐리어가 한 3개 이상 있는 손님들이 편하게 이동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국에서는 X 라지가 우리보다는 기준이 좀 더 커요. 지금의 카니발급 있죠. 그 정도
그래서 2열뿐만 아니라 3열 있고 캐리어를 좀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인데 우리는 아무래도 그런 건 지금 일반 택시에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낮춰서 엑스라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국인들은 괜찮아요. 근데 외국인들 중에서 그 자국에서 이용하던 우버 엑스라지를 생각하고 한국에서 엑스라지를 불렀다가 다른 경우가 있어서 조금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 조금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아직 우버 XX 라지가 없죠. 근데 외국에서는 XX 라지도 있습니다. 자, 그게 준비되고 있다라고 얘기는 나오는데 계속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고, 근데 그게 되면 이제 차가 더 크겠죠. 카니발이나 스타리아나 그런 것들로 되면서 진짜 그건 큰 짐이 많은 손님들이 부를 것이고, 다만 그게 어떤 식으로 형식으로 해서 운행이 될지 모르니까 그건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그래서 적어도 우버에서 공항을 가려는 손님들은 외국에서는 이미 너무 당연하게 엑스라지를 이용을 하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한국에서 왔을 때 작년 초까지만 해도 엑스라지가 없었고, 그 다음 작년 초가 지나면서 이제 엑스라지가 나온 것이죠. 그리고 초반에는 이제 엑스라지에 해당되는 기사님들이 적다 보니까 엄청나게 꿀을 빠셨죠. 거의 뭐 공항에 들어가자마자 5분 10분 만에 콜이 계속 뜨고, 다시 또 명동이나 강남에 손님 내려드리면 또 콜이 뜨고, 하루에 뭐 따당을 4번 5번씩, 그러면 왕복으로 거의 공항만 하루에 10번씩 운행하는 기사님들도 계셨을 정도로 정말 엄청나게 운행을 하셨다라는 소문들이 있죠. 하지만 이제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사님들이 많이 늘어났다. 자, 그래서 다시 정의하면 엑스라지는 공항 위주 혹은 장거리 짐이 있는 손님들을 목적으로 한 우버의 상품 중에 하나고, 그게 이제 작년 초중반부터 국내에서도 선택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차량들은 앞에 얘기한 그런 것들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출에서 요걸 보시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카카오 가맹 기사님이에요. 저처럼 근데 소나타, K5, 그랜저, K8이다 그러면 이렇게 뜰 때 어디 뜰까요? 자, 일단 이게 뭐냐면 호텔 주변에서 출발하는 손님이라고 예상하고 찍을 때입니다. 자, 출처는 모두 우버 앱입니다. 호텔 주변이면 아무래도 엑스라지가 먼저 추천되고 가장 위에 뜨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우버 가맹인데 소나타, K5, 그랜저, K8이면 가장 위에 있는 저기에 뜰까요? 안 뜰까요? 안 뜨겠죠. 나는 저기에는 안 뜨고 두 번째 우버 가맹에 뜨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일반 택시에도 나는 뜨겠죠. 자, 그 다음에 일반 택시예요. 근데 SUV 엑스라지가 되는 기사님이면 어디에 뜰까요? 자, 가장 위에 엑스라지에 뜨는 거예요. 가맹은 아니지만 엑스라지에 포함되기 때문에 뜨는 것이고, 그 다음 그분은 비가맹이기 때문에 일반 택시에 뜨겠죠. 자, 그 다음 일반 비가맹 기사님이신데 만약에 세단, K5, 소나타, 그랜저 기사님이면 가장 하단에 일반 택시에만 뜨겠죠. 그 다음 우버 가맹인데 SUV 차량 기사님은 어디 뜰까요? 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버 앱상에서 가장 유리한 기사님이 SUV, X라지에 포함되는 기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은 모두 뜹니다. XX 라지가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만약에 XX 라지가 중형 기반으로 돌아가는 형태라고 하면 다 뜨겠죠. 근데 그게 고급 사업자 기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전혀 다른 형태로 뜨겠죠. 블랙 같은 형태로. 그래서 XX 라지가 어떤 형식으로 나올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요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현재 우버에서 가장 유리함을 취하려면 SUV, X라지에 포함되는 차량을 하는 게 매우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초반에는 이런 걸 기사님들이 몰랐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소문 다 퍼지고 하면서 많은 기사님들, SUV형 이 가입 가능한 기사님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엑스라지 기사님들이 이제는 공항에서 예전처럼 안 뜹니다. 명동에서도 예전처럼 안 뜹니다. 라고 하시는데 콜이 없라기보다는 그건 이제 나중에 해드리겠지만 인천공항은 지금도 잘 돌아가고 사상 최대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국자도 그렇지만 입국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즉 외국인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작년 엑스라지가 나오고 한 중반 후반 정도까지 논았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기사님은 적은데 그쪽으로 공항콜은 다 몰려있다 보니까 정말 녹아났던 거고, 이제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엑스라지 기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증가했을 때 그 다음은 어떻게 유리함을 취할 수 있냐? 우버는 철저하게 거리순입니다. 거리에 그 다음 별점이나 다른 것들 조금 추가되겠지만 거리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버 엑스라지 기사님도 호텔 근처, 모텔 근처, 그 숙소 근처로 가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처럼 엑스라지라서 무조건 멀리에서도 내가 무조건 공항콜을 먼저 우선 받아가는 그런 시점은 이제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호텔, 인천공항을 갈 손님이 많은 그 주변에서는 콜을 호출을 하면 손님 형태에서는 이렇게 엑스라지를 가장 위에 띄워준다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소나타나 그랜저 같은 기사님들은 아무래도 인천공항 갈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자, 요건 이제 일반 주택가입니다.
주택가는 굳이 엑스라지를 가장 위에 띄워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주택가에 띄우니까 어떻게 되죠? 일반 택시가 위에 올라오는 형태, 혹은 우버 가맹이 일반 올라오기도 합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면 그랜저 하얏트 서울의 근처죠? 자, 주변에서 일반 택시로 하면 이만큼 있어요. 가까운 데 있겠죠. 아예 그랜드 하얏트의 그 택시 대기 하는 줄에 몇 대 있네요. 근데 자, 엑스라지를 선택하면 조금 멀리의 차량들이 있습니다. 하얏트 안에 주차장에는 지금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은 뭘 부를까요? 당연히 엑스라지를 부르겠죠. 똑같은 돈이면. 왜? 외국에서는 이걸 당연히 캐리어 여러 개 있는 사람들이 쓴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는 우리보다 차가 훨씬 다양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니 소나타 그래 K5도 캐리어 2개, 3개 다 실을 수 있는데 자 이런 얘기를 해요. 솔직히 그건 제 마음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제 차에도 보통 많이 실으면 손님 3명에다가 캐리어를 3개, 4개까지도 싣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가능은 한데 이게 손님들은 왜 다르냐 하면 우리는 이 중형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외국에서는 일반 우버 같은 경우에는 우버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겠죠. 일반 차량도 있고 택시도 있고 거기에서도 아주 세분화되어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동하는 형태의 목적에 따라서 뚜렷하게 하는데 차량 종류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외국에서 그 사람들은 목적에 맞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캐리어가 2개 있다? 공항을 간다?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냥 엑스라지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서 좀 더 많다, 가족 구성원이 많다, 캐리어가 많다, 더블 엑스라지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 작년 초 이전, 즉 한국에서 엑스라지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한국에서는 우버 앱을 켜니까 엑스라지가 없죠. 가맹차가 있고 일반 차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기사님들, 나 같은 소나타나 그랜저도 많이 공항콜을 받았던 거예요. 서울의 기사님들도 당연히 더더욱 그렇겠죠. 하지만 이제는 엑스라지가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나는 지금 캐리어를 가지고 자, 많든 적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캐리어를 가지고 공항을 가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는 일반을 불러도 그게 중형으로 캐리어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걸 알까요? 모르는 거예요. 다른 나라인데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근데 공항 갈 때 이용하는 엑스라지는 한국에 있네? 라고 생각해서 이게 단순히 캐리어가 적은 사람들은 일반을 이용하겠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예 그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자국 나라의 환경에서 일반 그냥 뭐 택시나 일반 우버를 불렀을 때는 안 실어지는 경우 그 정도의 차들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당연히 공항 갈 때는 엑스라지를 부르는 거예요. 즉 우리 생각처럼 이것도 짐이 실리는데 자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무조건 이제는 공항 갈 때는 엑스라지를 부른다는 겁니다. 짐과 상관없이 내가 짐이 2개가 됐던 하나가 됐던 소나타에 들어가든 말든. 그래서 아마 일반 그 K5 소나타 그랜저 K8의 기사님들이 콜이 많이 말랐을 겁니다. 공항 가는 콜이 굉장히 구경하기가 힘들어졌을 거예요. 반면에 엑스라지 기사님들은 굉장히 유리해진 거죠. 근데 그 엑스라지 기사님들도 이제는 많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거 명동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엑스라지가 가장 위에 뜨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가장 위에 뜨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러면 손님들이 그걸 선택 안 하냐? 그것도 아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일반 택시에 저기 위에 일반 택시도 세단만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택시는 그냥 모든 택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로 본다면. 그 다음 그 밑에 엑스라지는 SUV형 택시인 거고 그 다음 밑에는 택시가 아니죠. 밑에 우버 가맹 택시는 그냥 가맹차 중에서 SUV든 세단이든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항콜만 본다면 이제 예전보다 소나타 K5, 그랜저 K8 기사님들은 굉장히 적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기사님들이 만약에 시작한다라고 하면 뭘 선택하셔야 될까요? 내가 공항에 관심 없어. 나는 카카오 가맹으로 그냥 한 11시간, 12시간 열심히 타고 돈 벌 거야. 많이 벌 거야. 라고 하시면 굳이 차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 강제로 계속 못하겠어. 나는 공항도 좀 타보고 장거리도 타보고 해볼 거야. 라는 기사님들은 이제 우버를 당연히 생각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택시 선택에 있어서는 엑스라지에 가능한 차량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다. 아니죠. 거의 필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나타 K5, 그랜저 K8로 우버 콜을 통해서 공항을 갈 가능성이 작년 엑스라지가 나오기 이전보다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심지어 그 엑스라지 차량도 굉장히 늘어난 상태예요. 그러면 손님들 입장에서 굳이 엑스라지 공항 이용하는 차량이 있는데 세단을 선택할 이유가 없겠죠. 설령 뭐 가맹이라고 해서. 그래서 예비 개인 택시 기사님들은 차 선택에서 자기가 어떻게 운행할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표차 하시려는 분들도 자기가 이제 그 다음에 운행할 패턴에 따라서 이런 걸 조금 감안을 하시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래도 공항을 좀 가고 싶어. 장거리 가끔씩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버를 쓰시려는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대표차 때 SUV형 택시
우버 X 라지에 포함 가능한 차량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건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우버 X 라지 기사님들도 어떤 하소연을 하시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버 X 라지가 단점도 있다. 그 손님들이 꼭 공항을 가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당연히 맞죠. 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경우를 경험하냐? 자, 단거리에 짐 있는 손님입니다. 자, 우버 X 라지의 장점은 장거리, 특히 인천공항 손님이 굉장히 그냥 뭐 압도적으로 지금 가장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단점이 단거리에 짐 있는 손님들도 당연히 X라지를 부르겠죠. 자, 그들은 그냥 싣는 캐리어가 있으면 외국인들은 X라지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에 왔어요. 서울역에 내렸어요. 용산역에 내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홍대에서 내리면, 역에서 내리면 캐리어가 지금 2개, 3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예약한 숙소까지 가는데 뭘 부를까요? 일반 택시를 부를까요? 아니죠. 당연히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역시나 X라지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기사님들이 곤혹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명동에서 손님이 호출이에요. X라지. 좋네 라고 해서 가지만 뭐죠? 손님 2명의 캐리어 3개인데 목적지가 서울역이에요. 마찬가지로 강남에서 캐리어가 3개예요. 손님이 타셨죠. 공항인가 했지만 그런 콜은 어디다? 근처에 숙소, 호텔인 거죠. 그러면 그 짧은 거리인데 뭐 기본 요금 조금 더 나오거나 뭐 그 정도 요금인데 짐은 캐리어는 2개, 3개 실어야 되고 굉장히 좀 난처한 거죠. 막히는 특히 도로에서. 자, 이런 경험이 이제 기사님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냉정히 보면 우리가 이걸 그러면 거부하고 인천공항 콜만 받을 수 있냐? 사실 그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물론 골라내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고를 만큼 여유 있는 콜이 많이 넘치고 여유 있는 시간대도 별로 없을 것이고 일반적인 시간대는 그냥 생각 없이 잡아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이런 손님들이 당연히 계시겠죠. 그래서 그 단거리에 짐이 있는 손님들을 좀 감수하셔야 된다라는 걸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국인 중에서는 약간은 뭐 이삿짐이나 뭐 빌라 짐 옮기는데 아니면 어디서 짐 옮기는데 그런데 호출하는 손님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런 손님들을 좀 감안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나는 SUV 차량인데 오히려 자동으로 X라지에 포함된 기사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기사님들 중에서 만약에 X라지 콜 받는 게 싫다 그러면 그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시면 배차 제한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SUV 차량이지만 우버 X라지는 안 뜨고 아까처럼 소나타 K5, 그랜저 K8처럼 거기에만 포함돼서 콜이 뜬다라고 합니다. 이건 확실하진 않아요. 저는 해보지 않아서. 근데 그 콜센터에서 얘기를 하면 그러면 차단을 원하시는지 물어본대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아마 차단을 해주겠죠. 그래서 정 나는 그 단점을 감수하기 싫다, X라지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싫다라고 하시면 그거 신청하시면 될 거고, 이게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내 짐이 있거나 내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운행하기 싫어서 손님을 거부하면, 그러니까 캐리어가 많이 있는데 근처다, 근처 호텔이다, 아니면 근처에 서울역까지만 간다, 그런 손님이 싫어. 그래서 만약에 못 태우거나 하면 그 경우에는 역시나 X라지에서 배차가 차단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건 택시뿐만 아니라 비단 모든 살아가면 마찬가지죠. 우리가 단 것만 취하기가 참 거의 힘듭니다. 이게 단 게 있으면 매운 게 있고 짜운 게 있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앞에 있으면 뒤가 있고, 결국 X라지는 인천공항 같은 유리함이 있지만 반대로 손님들이 근처에 공항철도를 타기 위해서 근거리만 간다든지 아니면 근처에 숙소까지 가는데 이 X라지를 차량을 부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일반 단거리 손님보다 더 싫죠. 짐 싣고 내리고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건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걸 미리 얘기 드립니다. 혹시 또 나중에 야 이런 단점이 있는데 왜 얘기 안 해? 라고 하실까봐.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우리가 콜이 조금이라도 아쉬울 겁니다. 지금도 이미 콜이 많이 줄어들었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손님 자체가 준 게 아니에요. 다만 기사님들이 이제 가맹에도 많이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고 저기에도 포함되고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예전처럼 소수의 누군가가 많이 혜택을 누리는 게 점점 없어진 거예요. 전체적으로 손님이 평평하게 기사님에게 퍼진 거죠. 그러니까 기사님 1인당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이상한 게 아니고 감소해야 되죠. 그 상황에서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유리함을 취하겠다, 장거리 좀 콜돌 조금이라도 더 받겠다, 그러면 X라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다라는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X라지는 지금은 그래도 꿀을 빨고 있지만 만약에 더블 X라지가 나와서, 그게 어떤 형식 어떤 형태로 될지 모르지만 더블 X라지가 나와서 만약에 다른 고급 대형 기사님들이 좀 많이 넘어갔어, 차가 많이 증차됐어, 그러면 또 그 기사님들이 많이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X라지도 약간은 찬밥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감안하셔야 되고, 그리고 X라지 기사님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서 X라지 기사님들도 예전처럼 무조건 혜택을 누린다라기보다는 손님에게 좀 더 가까이 가는 경쟁을 해야 돼요. X라지 기사님끼리. 그러면 그 기사님 중에서 뭐 평점이 높고 등급이 높고 그다음 손님에 가까이 있는 기사님이 콜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뭐 호텔이나 숙소나 뭐 손님이 많은 곳들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뜨는 것에 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에서 우버 X라지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자, 이건 역시나 우버 X라지 기사님들이 공항에서 콜이 잘 안 뜨더라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자, 만약에 작년이었으면 어땠을까요? X라지가 없는 이전. 당연히 서울에서 공항을 가시는 기사님 중에서 차가 비율이 어떨까요? 압도적으로 소나타, K5, 그랜저 K8이 많겠죠. 그 다음에 아이오닉 5나 뭐 이런 식으로 쭉 있겠죠. 자, 형 택시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건 선택지도 없어요. 근데 X라지가 나오고 초반에는 사실 손님들이 X라지 그 차량을 많이 이용을 못했겠죠. 차량이 적었거나 아니면 뭐 이용을 하지만 적어도 일반 차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많은 손님들, 자, 명동이나 강남이나 인천공항을 가는 외국인 손님들이 아무래도 소나타나 K5나 일반 우버 가맹도 부른단 말이에요. 주변에 X라지가 적으니까 없거나. 근데 이제 X라지가 풍부하게 넘쳤어요. 이 상황에서 명동이나 강남에서 인천공항을 가시는 손님들은 어떤 차를 이용할까요? X라지를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하겠죠. 당연히 작년 X라지가 없을 때보다 인천공항에 어떤 차의 비중이 증가했을까요? SUV형 X라지가 되는 차량들, 자, 스포티지나 토레스나 이런 기사님들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런 기사님이 증가하면 당연히 인천공항에서도 X라지 기사님들이 콜을 받을 확률이 점점점 낮아지겠죠. 그래서 야, 서울차 X라지인데 콜을 안 줘. 자, 그게 아니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기장도 그렇고 거기 주변에 도는 기사님들도 그렇고 이제는 X라지 기사님이 공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X라지 함으로 공항으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공항에서 X라지 차량이 엄청나게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X라지라고 해서 무조건 빨리 받고 가기에는 이제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또 상황에 따라서 시간대에 따라서 각자 알아서 전략을 또 짜야 되겠죠. 어차피 손님들은 공항에서 X라지를 부른다는 거예요. 대기하는 차를 타지 않는 이상 X라지를 무조건 먼저 호출을 하겠죠. 즉 X라지 콜은 많이 나와요. 다만 X라지 기사님도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거기에서 손님 좀 더 가까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등급을 높인다거나 뭔가의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이러거나 저러거나 우버 X라지가 분명히 장점이 있는 건 사실이고 이제 시간이 갈수록 콜 하나하나가 진짜 아쉬운 상황이 될 테니까 예비 개인 택시 기사님들은 이런 데 흥미가 있다라고 하면 내가 정말 나는 SUV가 싫어. 난 무조건 세단 해야 돼. 그런 분들 아니면 웬만하면 택시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SUV형 택시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대폐차 하시는 기사님들 중에서 나는 우버 가맹하겠다 라는 분들은 이분처럼 하시면 되죠. 이분처럼 뭐 EV4, EV3도 괜찮고 이게 가장 전비가 좋으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차량들이죠. 유지비는 당연히 가장 좋고 그래서 이걸로 카카오 가맹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그래도 장거리 인천공항 좀 받고 싶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무조건 최우선으로 우버 X라지가 가능한 SUV형 차량을 선택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중간에서 애매하게 취해서는 시간이 갈수록 아무래도 콜이나 손님의 그 정도가 유리함이 계속 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아무래도 저는 꿀빠는 인공 위주로 운행을 하고 싶어하는 쪽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제 소나타나 세단형은 우버 X라지가 안 되면서 그 부분에서 많이 불리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렇고 그래서 외국인의 관점에서 왜 그럴까? 외국에서 이렇게 찾아보고 하면서 그들은 아예 삶의 방식이 다르다. 그들은 그냥 짐이 있으면 X라지를 부른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많이 아쉬워졌구나. 그러면 대배차를 SUV를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생각을 해 두십시오. 이게 참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기 싫으시면 진짜 그냥 소나타나 K5나 EV4나 이런 거 뽑아서 카카오 가맹 가서 12시간 주구장창 타면 매출은 분명히 장담 드립니다. 가장 높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기사님이시면 감사합니다.